네,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과목을 맡고 있는 원탑학원의 김형길 강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달려오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관문이죠. 이제 실전 모의고사. 그야말로 실전에 대비한 마지막 트레이닝 과정인데요. 마라톤이나 등산 이런 종목에 비유하면 이제 마지막 깔딱고개를 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잘 준비해 오신 분들은 흔들림 없이 계속 매진해 주시고, 혹시라도 초반 계획과 달리 공부가 많이 흐트러졌거나 계획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건은 똑같고요. 지금 시점에 대단한 공부를 새롭게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해온 것을 토대로 전혀 전무했다고 한다면 좀 어렵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하다, 처음 계획과는 좀 많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 때문에 포기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매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물론 이제 제가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다양한 수험생들 사례가 있지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합격한다는 그 진리를 제가 현장에서 많이 경험했죠, 강사로서. 그래서 2년 전쯤에 이런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딱 이 시점입니다. 모의고사 시점이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모의고사 내년에 보겠습니다. 밴드에서 개인톡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험생 얼굴도 알고 평소에 잘 열심히 해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었죠. 아니 어찌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점수도 잘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자보 공부에만 몰두한 나머지 다른 과목에서 너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막상 모의고사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보는 너무 재미있고 점수도 잘 나오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런 점수가 잘 나오니까 저는 다른 과목도 당연히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왜 그렇게 자보만 했냐, 좀 골고루 하지. 그러니까 자보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자보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꼭 환불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포기하고 모의고사 과정을 그냥 취소, 환불을 하겠다고 하길래, 일단 조건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자보 한 과목은 확실하니까 남은 기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설득을 해서 그에 합격을 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때 다른 과목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만약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정말 당락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때 그러한 잘못된 판단, 나약한 생각으로 포기를 했더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또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한번 이렇게 또 낙방하고 나면 이게 희한하게 막 돌고 돌면서 그 다음 연도에는 또 다른 과목, 또 그 다음 연도에는 또 다른 과목에서 계속 과락이 나온다거나 좋지 않은 저조한 점수로 계속 돌아가면서 탈락하는, 낙방하는 그런 불운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합격을 할 때 딱 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딱 잡고 합격을 해야 되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수년간 이렇게 지도를 해보면 실제로 시험 합격하고 손해사정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 실력은 여러분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한 실력들은 합격하고 나서 실무에 가서 다시 쌓는 것이지, 이 시험에서 내 완벽한 실력을 갖추어서 합격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상대평가고요.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그런 정도, 마지막 모의고사 회차까지 그런 정도 점수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모의고사 종강 이후에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죠. 3주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종강 이후에 피나는 노력으로 그간의 부진을 좀 하셨으리라 이렇게 짐작은 되지만, 그래도 그 짧은 기간에
제가 마지막 5회차 내지는 뭐 6회차 모의고사 때 봤던 그 점수, 그 실력으로 이런 어떻게 합격을 했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지난 1회차 모의고사를 채점을 하고 지금 풀이 강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풀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항상 오답 풀이 강의를 해드리는데요. 채점을 하면서 느낀 이제 총평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면부책 공부가 상당히 되어 있는 수험생들이 많다. 약술도 지금 모의고사 1회차 같으면 반도 못 쓰거나 거의 비어 있거나 백지거나 이런 답안들이 허다한데 약술도 상당한 수준으로 작성을 한, 그러니까 지금 가서 시험 쳐도 충분히 합격하겠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실력이 출중한 수험생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갈 길이 먼 수험생분들도 있었지만 아마도 약술 답안집이 교재로 출간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술 공부를 미리미리 하신 분들 같아요. 과거 같으면 약술 문제가 모의고사 시즌 돼야 이게 이제 오픈되고 공유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제 약술 모범 답안집이라고 해서 문제집을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문제집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약술 답안 내용도 좋고 목차 구성도 좋고,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좀 미리미리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고 채점하면서 좀 흐뭇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약술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진행할 5주간 모의고사에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문제를 제 1순위로 최우선순위로 삼고 준비하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약술 답안집을 그래도 한 번, 두 번 정도라도 보셔서 좀 보완하시고, 만약 시간이 안 된다고 하신다면 모의고사 문제 갖고 승부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아직 지금까지 최초 세운 계획표대로 목표대로 공부 못했는데 시간은 지금 얼마 안 남아있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공부 분량 늘려서 욕심만 부려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다 내려놓고 선택과 집중. 면부책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실전 문제풀이에서 제가 나눠드린 그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5주 동안 나눠드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고, 약술은 모의고사 문제에서 제공해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되 그래도 좀 여유가 되신다고 한다면 약술 모범 답안집까지는 좀 보시면 그나마 그래도 합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준비해 오신 분들 얘기가 아니고요. 계획대로 안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해 오신 분들은 그냥 쭉 페이스 잃지 마시고 해온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실망스러운 점은 제가 오답 노트를 나눠드리는 이유가, 제가 문제풀이 때도 말씀드렸죠. 오답 노트를 나눠드리는 이유가 실수는 늘 실수하는 곳에서 실수합니다. 틀리는 문제도 쟁점도 늘 틀리는 쟁점을 틀립니다. 그리고 남들 틀리는 쟁점을 나도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은 게 실수 모음, 오답들을 모아놓은 게 오답 노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손해사정 학원가에서 유일하게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최초로 유일하게 배포를 해온 게 바로 자보 과목에 제가 이렇게 해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규정한 자료를 제가 미리 무료로 저희 수강생들한테 배포를 해드렸는데 미처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학원 공지사항에 우리 공지사항에다 공지해드렸고, 또 모의고사 1강에 첨부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오답 노트만 잘 보셔도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혼자 오답노트를 보지 않고 여러분 혼자 모의고사를 보고 틀린 것을 찾아서 다시 수정하고 하는 이 과정, 오답노트를 보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하는 그 시간 대비 한 80%, 70%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이 오답노트를 보면요. 그만큼 좋은 자료인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안 보면 그냥 휴지 조각, 이면지에 불과한 겁니다. 꼭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한 번, 두 번 볼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보셔서 실전에 가서는 동일한 실수 또 오류를 범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 정도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당부 말씀 마치기로 하고요.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오답풀이를 겸해서 면부책 문제 먼저 풀어드리고요. 약술 문제는 크게 설명할 건 없는데 그래도 주의사항 위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부책 문제 먼저 풀이를 해드릴 텐데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온데요. 먼저 그림을 그리고 면부책 그림을 그리고 면부책 그림을 통해서 면부책을 판단한 다음에 다시 답안으로 와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풀이에서 제가 강의했던 그 방식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딱 보니까 분리형 문제죠. 이렇게 통으로 하나의 이렇게 문제로 출제한 게 아니라 지문을 제시하고 뒤에 가서 분리해서 문제를 쪼개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문제는 면부책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다르고 그 과정이 다르냐? 똑같습니다. 똑같이 면부책 그림 그리고 쟁점 파악하고 결론 내리는 과정은 똑같은데 다만 실제 작성하는 답안만 묻는 거에 따라서 쪼개서 답안을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잽싸게 뭘 묻는지를 한번 보고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다음 장 정도에 묻는 말이 있을 것이고요. 뭘 묻는지를 보고 지문을 탐독하면 서로 연결이 되니까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항은 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관계를 자배법과 민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0점. 그럼 10장 이내로 써야 되겠다. 자배법과 민법. 면부책 단계, 판단 단계 1단계죠. 자배법과 민법을 설명하라. 배상 의무자 검토. 그 부분이죠. 1단계. 1단계를 써라는 내용이구나. 뻔한 거죠. 자, 그거 체크하시고요. 2번.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담보별 보상 책임을 설명하세요. 15점. 한 장 반. 이 얘기는 뭡니까? 2단계와 3단계를 써주는 거죠. 우리가 통으로 답안 작성할 때는 그냥 쭉 이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쭉 이어서 쓰는데 지금 이렇게 분리형 문제는 물은 대로 쪼개서 답안을 써주면 그만인 겁니다. 다만 면부책 판단 그림 그리는 거는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절차로 하시고요. 3번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담보별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이건 지급보험금 산출하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묻는 말이 우리가 공부해왔던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지문을 봅니다. 지문은 사고 내용 및 과실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럼 보험가입 사항 나오고 손해액 내역. 요 순서대로 나올 텐데요. 요 순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면부책을 판단하고 보험금 계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오게끔 제시해 줄 겁니다. 근데 이 순서를 거의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벗어난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지문 안에 다 있거든요. 지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지문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동안 공부해왔던 패턴이랑 다르다고 해서 거기 당황하면 패자죠. 지는 거죠. 분명히 그 지문 안에 묻는 말에 대한 답을 쓸 수 있는 제시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혹시 다르더라도 그 점 유념하시고 가봅니다. 2000 사고 내용 및 과실 2022년 5월 21일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A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E 운전 차량의 충돌 사고로 A와 E입니다. A 및 A 차량에 탑승한 B와
이 운전 차량에 탑승한 DF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A와 A 차량에 탑승한 B, 그리고 E는 아니네요. E는 아니고 이 운전 차량에 탑승한 D, F, 이렇게 4명입니다. 아직은 쟁점이 뭔지가 안 나와요. 피해자가 누군지까지만 나왔습니다. A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사 동료 B와 함께 점심 식사 후 회사로 복귀 중이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A가 운전한 자동차의 보험회사에서는 쟁점이 적어도 B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 산재 면책 조항이 쟁점이구나라는 것을 캐치해내야 되겠죠. 산재 면책 조항을 검토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파악하고 계속 내려가 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가셔도 되고요. 근데 아직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계까지 안 읽었으니까 더 읽어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도 돼요. D는 친구 EF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하고, 이거 늘상 나오던 테마죠. 승용차를 이용하여 아니죠, 밑에 여행을 가기로 하고 C 렌터카 회사로부터 D 본인 명의로 렌터카를 빌린 뒤 E가 운전하여 목적지로 출발하던 중이었으며 렌터 비용은 D가 부담하였으나 그 외 운행 및 여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E와 F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다. 렌터카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쟁점 중에 중기 쟁점이 있고요. 중기 임대차가 있고 렌터카 임대차가 있는데, 중기 임대차는 우리 공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끼기로 했어요. 이거 제 수험생 중에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없겠죠. 렌터카 쟁점입니다. 렌터카 쟁점은 제가 패턴을 매년 모의고사마다 좀 달리 하긴 하는데요.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마지막 회에 넣기도 하고,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을 1회차에 넣기도 하는데, 올해는 1회차에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렌터카는 2009년도에 출제되고 한 번도 출제 안 됐습니다. 렌터카 쟁점은, 그러니까 임대차 쟁점은. 그리고 임대차 쟁점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실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논란이 일어나는 그러한 쟁점입니다. 나올 때 됐고요. 과거에 출제된 전력이 있었고요. 출제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렌터카 쟁점을 1순위로 넣어봤고요. 그래서 렌터카는 쟁점은 명확하게 파악 공부를 하시고 지금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이제 A 검은 걸로 할까요? 검은색으로 A 38선 중앙선, A가 본인 차를 본인이 운전했습니다. 보니까 이쪽 A 관련해서는 다른 제3자가 운전했다는 얘기가 없죠. 본인이 본인 차를 운전했어요. 밑에 보험가입 사항을 보더라도 A를 김영표 보험자로 해서 갑보험사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 반대 38선 너머에서는 C 렌터카죠. C 렌터카를 D가 빌려서 일행 중 E가 운전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갑보험사고요. 여기는 을보험사. 그래서 그림에 하나씩 장착을 해봅니다. DF는 여기서 렌터카 쟁점인데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여행경비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여행경비를 전액 부담했던, 일부를 나눠서 부담했던, 경비를 부담한 채 탑승한 사람은 타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빌린 임차인은요, 경비를 부담 하나도 안 해도 임차인 자격으로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임차인이 아닌 나머지 일행들은 경비를 전액 부담해도 타인이고요. 일부 부담해도 타인입니다. 쏘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문 하나 받겠다고 해서 득항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실력자가. 그래서 전액 부담했던, 일부를 부담했던 타인입니다. 그리고 운전한 사람, 이 운전대를 잡은 사람, 이 사람은 운전자 아니면 운행자죠. 경비를 전액 부담했던, 일부 부담했던, 그거는 판단 요소가 아닌 거예요. 전액 부담했던, 일부 부담했던, 하나도 부담 안 했던 이 운전한 사람은 절대 타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운전자 아니면 운행자.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운행자죠. 왜? C나 D를 위해서 전적으로 C나 D의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위해서 운행한 것도 아니고 운전한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본인에게도 일부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비도 일부 부담했다고 하고요. 뭐 경비 부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운전자 아니면 운행자인데 운전자 아니잖아요. 운전자라 하면 자배법상 운전자라 하면 수적으로서 운전한 운전기사 내지는 그에 준하는 사람을 운전자라고 하니까 여기는 운행자다. 그 내용을 여기까지 읽고 판단을 끝내셔야 되겠죠. DF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그 과실은 호위동성 감액 포함 20%이다. DF, D도 다쳤다고 하니까 밑으로 내리고요. 피해자는 갑보험사 입장에서는 A와 A 차량에 탑승한 B, 상대방 차량 탑승자 D, 상대방 차량 운전자 E가 피해자입니다. 그럼 A, B, D, E가 갑보험사 입장에서 다루어야 할 피해자고요. 을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대방 자기 차에 탄 임차인 D 그리고 자기 차에 탄 탑승자 F 그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A 피해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 B와 DF입니다. 피해자는 A, B와 DF A, B, DF 을보험사 입장에서는 A, B 상대방 차량에 탑승한 B 그리고 좀 위치 좀 바꾸겠습니다. D는 임차인이지만 본인도 다쳤으니까 밑으로 내린 거고요. DF 자, 다 나왔습니다. A, B, DF 다 나왔습니다. 그 과실은 호위동성 감액 포함 20%다. B와 DF 그러면 얘도 20%, 얘도 20%, 얘도 20%, 얘도 20%.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쟁점 하나 나오죠. 제가 이전 강의, 문제풀이 강의와 또 전국 연합모의고사 강의 때도 말씀드렸고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호위동성 감액 포함 과실이라 하면 안전띠 미착이라든가 뭐 또 안전운전 촉구, 미촉구, 또 정원 초과 탑승 이런 뭐 과실들이 있겠죠. 이런 과실과 호위동성 감액을 합산해서 그 합산 적용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오면 양쪽 다 적용해야 된다 그랬죠. 어느 한쪽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다른 얘기가 없더라도 과실 포함, 그 과실이 뭐 안전대 미착 과실이 될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뭐 동선 과정상의 과실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과실 포함 호위동성 감액률이 10%다, 20%다, 뭐 30%다 그러면 그 율을 양측 모두에 적용합니다. 뭐 2014년 대법원 판례, 신판례, 뭐 아니면 뭐 공의 적용한다, 양측 모두에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 문구도 이 문구도 양측 모두에 적용하라는 시그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C 회사의 대여 약관에는 임차인 외 제3자 운전 금지 조항 및 약정 위반 시 자동차 보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D가 자필 설명하였다. 제3자 운전 금지 조항이죠. 이거는 보험 약관에 삽입된 게 아니라 대여 약관에 렌트카 회사와 임차인 간에 둘 사이에 개인적으로 맺은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 그 얘기예요. 너 다른 사람한테 주다가 사고 내면 너 보험 혜택 안 줄 거야? 막 협박한 건데 보험 면부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랬죠. 다만 그 문구가 효력을 미치는 것은 이자 D와 E의 피보험자 자격. 왜냐하면 자동차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은 C밖에 없으니까 C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D 너한테만 자동차 사용 권한을 주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걸 문서로 받고 날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3자는 피보험자 어떤 피보험자도 되지 못한다는 그 효력을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 제3자 금지 운전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여기에 보니까 과실 얘기가 없어요. 지금 실전에 가면 설사 중앙선 침범, 또 신호위반, 후미추돌 이처럼 100% 과실, 100대 0 사고라 하더라도 지문에 과실 비율은 100대 0이다 라고 제시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는 훈련 차원에서 혹시라도 특정 출제자가 이렇게 신호위반, 후미추돌, 중앙선 침범 사고를 예시를 들면서 과실 비율을 노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서 100대 0로 판단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훈련해 보는 겁니다. 그럼 A가 중앙선 침범을 신호위반했다고 하니까 우리 지문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지만 과실 비율은 100대 0. 자, 이거 꼭 100% 빵프로 꼭 명기하자 그랬죠. 이게 기재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 채점 하다 보니까 이거 실수하신 분들 나와요.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정말 노래를 불렀잖아요. 귀에 피 나도록 지금 여러분 귀에 한번 손 갖다 대보세요. 고름 안 나나 피 안 나나. 피 나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틀리셨습니다. 틀리신 분 나와요. 그 오답 노트에 매 회차 나오는 겁니다. 좀 과장하면 매 회차 이 부분 틀렸습니다. 지난주에 틀렸는데 제가 강조드렸는데 또 틀렸습니다. 그걸 매회 나와요. 매회 나오는데 우리 또 틀렸어요. 자,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100대 0 이런 100대 0 일반 과실 사고라고 한다면 이 과실이 없는 쪽 이쪽 사고 관련자들은 민법상 책임은 아무도 안 지는 거죠. 반드시 크로스 체킹하라 그랬죠. 좀 이따 이제 판단해 나갈 건데 반드시 크로스 체킹해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어야 750조 책임이 있는 거죠. 과실이 없는데 750조 책임이 발생한다 이런 답안이 있었고요. 운행자 책임도 승객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승객의 그것도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없는 한. 근데 지문에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있다는 얘기가 없었어. 그런 문구가 없으니까 고의 내지는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답안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 논리상.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자고 했고, 여기 38선 중앙선의 과실 비율을 노출을 해서 그거 놓치지 말자고 했는데 이번에 채점하면서 보니까 나왔습니다. 꼭 챙겨야 될 거고요. 실전에서는 우리 절대 틀리지 말자고요. 자, 각보험사는 기명 1인 특약으로 가입. 근데 뭐 본인 차를 본인이 운전했으니까 특약 위반 사항은 없는 거고요. 을보험사는 여기 영업용 렌터카니까 당연히 영업용에 가입했죠. 누구나 당연히 렌터카니까 누구나 운전이죠. 그래서 D가 본인이 빌려서 본인이 운전했으면 누구나 운전이니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누구나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근데 제3자가 운전하다 보니까 특약 위반은 없어요. 누구나 특약이라는 게 뭐 누구나 특약이 있지는 않아요. 누구나 운전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제 교재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죠. 교재에도 써놨고 또 그리고 우리 1타 강의 1월 달에 기출 및 선행 문제풀이 강의 때도 말씀드렸고요. 이 누구나라는 것은 뭐 절취 운전자도 되고 무단 운전자도 되고 아니면 또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도 누구나 운전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가 아니라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뜻에서 누구나 운전이라고 하는 거고 누구나 특약은 없습니다. 그냥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기명 1인이나 부부 한정, 가족 한정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게 누구나 운전입니다. 별도로 안 하는 누구나 운전 특약에 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나 운전 특약을 체결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 실무상 또 시험 우리 그 강학상 누구나 운전 뭐 특약이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 저는 뭐 특약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누구나 운전 뭐 했을 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누구나 이렇게 숙지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피보험자에 해당도 안 되는 이 사람도 운전해도 된다. 그렇게까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을보험사는 특약 위반은 없습니다. 특약 위반은 없고, 자, 우리 그림에 노출해야 될 쟁점은 다 노출한 것 같습니다. 다 노출했고요. 손해액 내역은 부상이니까 그림에 다 노출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면부책을 가지고 따지고
쟁점을 파악하고 면부책을 따지고 면부책 결론을 낸 다음에 답안 써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답안 써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을 7분에서 5분에서 7분, 아주 길면 10분까지도 쓸 수 있는데요. 7분 내외에 마무리하시고 이제 본 답안을 써 내려가는데 써 내려가시다가 그때 이제 보험금 계산하면서 이 손해액 내역은 문제지를 보고 답안지와 번가 왔다 갔다 보시면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자, 면부책 판단해 보겠습니다. 갑보험사부터 A는 BDE에 대해서 B 누굽니까? 내 차에 탄 동승객, D는 상대방 차량에 탑승한 동승객, E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 DF입니다. 죄송합니다. E가 아니고 F입니다. A, B, D, F. 그러니까 B, D, F에 대해서 내 차에 탄 동승객, 상대방 차량, 동승객, 상대방 차량, 동승객 같이 다 묶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750조 크로스 체크 반드시 과실 10% 이상 있어야 됩니다. 뭐 물론 1%도 가능하지만 우리 자동차 사고에서 뭐 1%, 99대 1 이런 건 없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 95대 5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95대 5 있을 수 있는데 5%, 단 5%라도 과실이 있어야 750조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100%니까 750조 책임을 BDF에 대해서 집니다. 자배법 3조는 자기 차를 자기가 몰았으니까 소유자는 운행자입니다. 소유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여기 1단계 끝. 1단계 끝. BDF. 2단계는 얘는 김영표범자. 끝. 3단계는 약관상 면책 사유와 결부시켜서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약관상 면책 사유. 3단계가 약관상 면책 사유죠. 1단계는 배상 책임, 2단계는 피보험자 해당 여부, 3단계는 약관상 면책 사유. 자, 약관상 면책 사유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결부시켜서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 대인배상원, 갑보험사의 대인배상원은 일단은 1단계에서는 자배법상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자배법상 책임이 있죠. 자배법상 책임을 물고 2단계로 다음 단계로 갑니다. 통과. 2단계 올라가면 피보험자 해당 여부죠. 김영피보험자 통과. 3단계 고의사고가 있으면 고의사고면 면책인데 고의사고가 아니니까 부책. 최종적으로 갑보험사는 BDF에 대해서 대인배상원 부책입니다. 대인배상 2는 요거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B와 DF에 대해서. B에 대해서는 아까 지문을 읽을 때 벌써 판단을 끝내놨죠. 동료자의 면책입니다. A와 B는 동료 관계에 있고요. 같은 회사 직원이어야 돼요. 같은 회사 직원, 동료 관계에 있고, 우리 산재보상보험법이 바뀌어서 도보, 전철, 자전거, 개인 성용차 이런 것도 다 의무 중 사고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도 다 의무 중 사고입니다. 그래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의무 중 사고면. 그래서 의무 중 사고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관계가 동료 관계에 있거나 사용자, 피용자 관계에 있으면 면책입니다. 자, 그럼 A, B는 동료 관계에 있죠. 조건을 다 충족합니다. 그리고 B는 의무 중 사고고요. 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산재 면책이 아니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동료관계 내지는 사용자, 피용자 관계에 있어야 돼요. 동료관계에 있으니까 A와의 관계에서는 면책이고 이게 그림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용자 누구의 사용자입니까? 김영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피보험자입니다. 그냥 아무나 사용자면 사용피보험자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명심하세요. 김영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피보험자입니다. 그러면 이 A와 B의 사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 그러면 회사, 뭐 대표이사. 그러면 A가 김영표보험자죠. A가 김영표보험자인데 A의 사용자. 이 사용자는 사용표보험자가 되는 거죠. 사피가 되는 거죠. 그럼 사용표보험자의 관계에서는 B는 또 피용자 재해 면책 조항에도 해당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되는데 둘 다 걸리죠. 피용자 면책 조항.
요거를 뭐 사용자 면책 조항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사용자 면책 조항, 피용자 면책 조항, 요 관계, 요 둘 사이는 동료 관계에 있으니까 동료 재해 면책 조항이라고 부르고요. 요렇게는 피용자 재해 면책 조항, 아니면 사용자 면책 조항이라고 불러도 돼요. 어쨌든 요렇게는 동료 관계로 면책이 되고, 요렇게는 피용자 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용자 재해 면책 조항에 걸려서 면책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면책인데 둘 다 걸리니까 면책인 거죠. 그래서 대인배상 2는 면책입니다. DF는 아무런 면책 조항이 걸리는 게 없죠. 뭐 특약 위반도 없고 보통약관상의 면책 조항도 아무런 면책 조항이 없습니다. 산재 면책 조항도 안 걸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갑보험사 대인배상 1, 2 검토했고요. 을보험사로 넘어오면 이게 좀 어렵죠. 을보험사로 넘어오면 자, 갑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검토하고 바로 무보험 자동차상에 안 한다 그랬죠. 을보험사 넘어와서 대인배상 1, 2 하고 다시 무보험 자동차상에, 여기 또 무보험 자동차상에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자, 을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자, 을보험사 입장에서는 A, B, DF, A, B, DF. 자, D는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3만 년 전에 면책돼 있다. 해당 자동차의 보유자, 해당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꼭 타고 있지 않아도요. 외부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대부분은 그 자동차 안에 타고 있죠. 그 사고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다치면, 죽거나 다치면 그 운행자는 3만 년 전에 면책돼 있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 과정을,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같이 판단 못한다 그랬어요. 따로 분리해서 배상 책임을 판단합니다. F, 내 차에 탄 동승객, 상대방 차량 동승객 B, 상대방 차량 운전자 A, 요 세 명은 묶어서 판단할 수 있겠고요. D, 내 차에 탄 동승객은 동승객 중에 운행자는 따로 떼어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B, A, B, F부터 판단하면 2부터 판단합니다. 750조. 자, 여기서 바로 과실, 크로스 체킹. 750조 책임은 없죠. 750조 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배법 3조 책임. 자배법 3조 책임도 나눠야 돼요. F와 내 차에 탄 승객, 그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A와 B. 나누면 상대방 차량 승객, 동승객 A, B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쪽에 과실이 없기 때문에, 무과실이기 때문에 자배법상 3면책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3면책 요건을 충족하죠. 제가 화면에 좀 나갈 텐데요. 나가더라도 그냥 제 육성을 듣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B에 대해서는 자배법상 책임이 없습니다. F에 대해서는 내 차에 탄 승객입니다. 자배법상 용어이기 때문에 승객과 승객 이외의 자라고 해서 승객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3면책 요건을 충족하면 자배법상 면책이죠. 그리고 승객은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 행위가 없는 한 면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승객은 내 차에 탄 승객을 얘기하는 거죠. 내 차에 탄 승객. 자배법에서 말하는 자배법 3조 단서, 면책 조항에서 말하는 이 승객의 개념 잘 이해하세요. 뭐 탑승객, 동승객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자배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승객의 개념으로 용어를 사용해 주시고 승객과 승객 이외의 자로 나누어서 판단하시라는 거. 자, 그래서 F는 내 차에 탄 승객입니다. 그래서 F의 고의 또는 자살 행위가 없기 때문에 부채. 이렇게 되는 거죠. EY 관계에서 DY 관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DY 관계에서 A, B, F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본인끼리는 판단할 필요 없고 지금 이 선은 D와 A, B, F와의 관계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등장 안 시킬 건데 한번 우리가 좀 복잡한 문제를 미리 이제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게 그렇게 문제를 구성해 봤습니다. 자, D와의 관계에서도 D는 운행자죠. 여기도 운행자였고요. 그러면 밑에 주체 요건은 충족을 했고요. 밑에 객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보면 되는데 다 충족합니다. 충족하는데 다만 자배법상 마지막 그 면책 사유
승객과 승객 이외자로 나눴을 때 면책 사유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는 거죠. 그럼 BF에 대해서는 여기 BF가 아니라 AB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자배법상 책임이 없습니다. 승객 이외자로서 삼면책 요건을 충족하죠. F에 대해서는 내 차에 탄 승객으로서 F의 고의 또는 자살이 아니기 때문에 자배법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C와 A, B, F는 역시 A, B 그리고 F로 나누어 보면 A, B에 대해서는 역시 책임이 없습니다. 승객 이외의자고요. 승객 이외의자고 삼면책 요건을 충족합니다. 삼면책 요건은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쟁점이 작아가지고 피해자도 한 명밖에 없고 뭐 크게 다루어야 될 쟁점이 없어. 근데 분량은 좀 채워야 돼. 그럴 때는 삼면책 요건을 다 기술을 하면서 열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요건, 삼면책 요건을 충족함으로 자배법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쓸 말이 많은 경우에는 그거 다 썼다가는 분량 너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삼면책 요건을 충족함으로 이렇게 바로 압축, 요약해도 되는 거죠. 나는 삼면책 요건을 안다는 전자에 물론 삼면책 요건이 뭔지 자세하게 써주면 좋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지면을 그렇게 내 맘대로 많이 무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시간상 제약도 있고 분량 제약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훈련한 대로 삼면책 요건을 충족함으로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삼면책 요건이 뭔지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셨다가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융통성을 좀 발휘하셔야 되는 거죠. F에 대해서는 역시 책임이 있죠. 비록 F에 우리 쪽에 과실이 하나도 없지만 F는 승객이고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 행위가 없기 때문에 자배법상 책임이 있는 거죠. 이렇게 1단계 정리가 되고요. 굉장히 복잡한데 이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지면에 잘 녹여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자기 걸로 소화를 했다는 거죠. 제 답안은 좀 길죠. 여러분 실제 써야 될 내용보다 조금 더 부연 설명도 해놓고 좀 더 긴 편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한 모범 답안을 다 숙지하고 다 그대로 못 쓰기 때문에 쓰다 보면 생략도 되고 잊어먹기도 하고 좀 못 쓰기도 하기 때문에 얼추 한 분량을 채울 겁니다. 제 모범 답안 가지고 공부하시면.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데도 이러한 과정들을 논리적 흐름을 쭉 이어가면서 결론까지 잘 이렇게 도출을 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 답안을 쓰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우리 학원은 거기 첨삭 화면에 가시면 최우수 답안과 우수 답안 2개를 최우수 답안 하나, 우수 답안 2개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누구나 볼 수 있고요. 다만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 안 한 상태로는 그게 안 열립니다. 로그인만 하시면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잘 쓰신 분들은 어떻게 썼나, 여백은 어떻게 주고 줄띄움은 어떻게 했으며 목차는 어떻게 달았는지. 목차는 우리 정형화된 목차가 있으니까 따로 고민할 건 없지만 그래도 내 답안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좀 참고하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자기 답안으로 좀 소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우수 답안 내지 우수 답안을 답안을 쓰신 분들은 자기만의 언어,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축약을 하신 거죠. 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하신 거죠.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여기 1단계. 2단계 여기는 김행피보험자. 여기 D는 임차인이죠. 근데 제3자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배하여 자동차를 사용 관리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약관상으로는 승낙피보험자가 될 수 없지만 우리 시험 전략상 실무 견해에 따라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답안을 쓰면서요. 보통 이런 논술형 답안은 다수설, 통설, 아니면 실무, 소송 실무. 우리는 이제 소송이 아니니까 보험 실무. 예를 들어서 우리 보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예전에 사법고시라든가 지금의 변시시험 같은 경우는 학설, 판례, 소송 실무 이 3가지를 가지고 답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판례, 손해사정 실무, 보상 실무죠.
판례 소송이 아니라 보상 실무 이런 견해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실무 견해가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실무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기로 한다. 굉장히 좋은 답안입니다. 주저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실무 견해에 따라서 답안을 이렇게 쓰자고 한 거는 뭐 보험회사 한두 군데 회사 내지는 뭐 그 보험회사 안에서도 뭐 어떤 특정한 센터 뭐 한두 군데서 하는 그런 견해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오랫동안 쭉 유지해온 그런 실무 견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판례가 이러함으로 대법원 판례가 이러함으로 소송이 아니라 보험 실무가 이러함으로 실무 견해에 따라서 아니면 대법원 판례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보기로 한다. 굉장히 좋은 답안인 거죠. 논리적 근거가. 그리고 우리 과목도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아닙니까? 이론만 가지고 쓸 수 없는 거고요. 100% 실무 견해만 갖고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히 배 앞에서 쓰면 되는데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자라고 제가 쭉 여러분들께 강조해 왔으니까 무난히 그렇게 쓰셨을 테고요. 실제로 다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론상, 약관 해석상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실무 견해에 따라서 승낙 피보험자로 보기로 한다 했고요. 이는 대법원 판례 견해에 따라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운전 피보험자에도 안 되고 승낙도 안 되고 나머지 어떤 피보험자에도 해당 안 되는 거죠. 된다면 유일하게 운전 피보험자에 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죠. 그래서 2단계 이렇게 정리됐고요. 3단계는 약관상 면책 사유죠. 약관상 면책 사유를 결부시켜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D를 판단 안 했네요. 1단계에서 D. 죄송합니다. 지금 2단계까지는 했고요. 그건 했으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리고 D를 놓쳤습니다. D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3만 년 전의 면책이다. 결론적으로는 대인배상 1, 2가 3만 년 전에 이미 면책되어 있다. 그 자동차에 탑승한 운행자는 자 과정을 보시면 D와 D는 따질 거 없고요. D와 D는 본인끼리니까 따질 거 없고 C, D와의 관계는 750조 책임은 없고 자배법 3조 책임은 얘도 운행자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습니다. 여기도 750조 책임은 없고요. 자배법 3조 책임은 얘도 운행자. 그래서 없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D는 나아가서 승낙 피보험자에도 해당돼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면책. 면책이 하나만 돼도 되는데 면책이 두 개나 걸리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면책. 특약 위반은 없습니다. 특약 위반에 해당돼서 면책될 수도 있죠. 만약 특약 위반이라고 한다면 특약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뭐 3개나 면책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특약 위반은 없고요. 그래서 특약 위반은 없습니다. 그래도 면책인 거죠. 배상 책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아가서 승낙 피보험자 면책 조항에 해당되고요. 나아가서 이가 피보험자에도 해당 안 돼요. 피보험자에서 적격 피보험자에도 해당 안 됩니다. 3개나 걸리네요. 근데 하나만 걸려도 면책인데 1단계에서 아예 면책되어 버렸습니다. 1단계에서 750조 책임도 없고 자배법 3조 책임도 없습니다. D에 대해서 750조는 과실이 없으니까 없고 자배법 3조는 여기도 운행자, D도 운행자. 그래서 운행자 주체 요건, 객체 요건, 운행자 타인 이 구도를 갖춰야 되는데 그 구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직접적, 구체적, 현재적 이 뭐 쟁점을 가지고 이 키워드를 가지고 답안을 쓰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우리는 좀 지양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이 렌터카 사례에서는 쓸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D와 C와의 관계에서는 D가 더 직접적, 구체적, 현재적이죠. 당연히 C, D와의 관계에서는. 근데 D와 E와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누가 더 직접적, 구체적, 현재적인지 판단되십니까? 아마 E가 더 직접적, 구체적, 현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과는 다르게 D, E와의 관계에서도 D가 더 직구현이라고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들 수험생 수준에서는 이 짧은 기간에 알기는 좀 어렵고 또 거기까지 알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심플하게 주체 요건, 객체 요건을 따져서 가기로
했고요. 그거 따져보니까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됐고요. 2단계 됐고, 3단계 약관상 면책 사유와 결부시켜서, 약관상 면책 사유와 결부시켜서 따져보면, E부터 따지면, E와 이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지면, D는 이미 약관상 면책 사유도 따져볼 필요도 없이 면책인 거죠. 배상 책임 단계에서 면책이고, 나아가 피보험자에도 해당 안 됩니다. A, B도 마찬가지죠. A, B도 배상 책임 단계에서 면책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 단계에서 면책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F에 대해서만 1과 2가 F에 대해서만 따져보면 됩니다. 대인배상 1은 F에 대해서 E가 운행자 책임을 지죠. 어디 있습니까? 아까 판단을, 여기, 운행자 책임, 자배법 3조, 운행자 책임을 가지고 통과. 2단계 피보험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면책. 고의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습니다. 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는 적격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면책. 자배법상 책임이 있고, 1단계 통과, 그리고 3단계, 고의사고도 아니지만, E는 적격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면책. 대인배상 2는 역시 자배법 책임을 물고 통과됐지만 윗단계로 올라갔지만 E가 적격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 그리고 AB는요. AB는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배법도 없고 민법도 없습니다. 자배법 없죠. 민법 없죠. 그래서 다음 단계는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이 면책. D와의 관계. D와의 관계에서는 FBA 역시 AB 화면 보이나요? 네, 화면 보이죠? AB는 역시 배상 책임 단계에서 면책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 따져볼 필요도 없이 면책이다. F는 어떻게 됩니까? F는 1단계 자배법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F에 대해서 자배법 책임이 있었죠. 여기 1단계 통과, 2단계 승낙 피보험자 통과, 3단계 고의사고가 아니니까 부책. 대인배상 1은 부책, 2는 어떻게 됩니까? 2는 F에 대해서 1단계 자배법이든 민법이든 아무거나 있으면 됩니다. 통과, 자배법으로 통과, 2단계 승낙피보험자 통과, 3단계 특약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책입니다. D와의 관계에서. 여기 마지막 C와의 관계에서 F 1과 2 그리고 AB AB는 역시 자배법, 민법상 책임이 없습니다. 배상 책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면책, 다음 단계 나아가 따져볼 필요도 없이 면책. F는 대인배상 1, 자배법 책임이 있죠. 1단계 통과, 2단계 김영표범죄 통과, 3단계 고의사고가 아니니까 부책. 대인배상 2, 자배법, 민법 안 가린다고 했습니다. 민법은 없지만 자배법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통과, 2단계 김영표범죄 통과, 3단계 역시 특약 내지는 보통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책. 그래서 최종적으로 을보험사는 CD를 통해서 F에 대해서 대인배상 1, 2 부책입니다. 좀 복잡하죠. 강의하기에도 제가 사실 진땀을 뿔뿔 흘리는데 이 내용을 답안으로 쓴다는 것은 참 어렵죠. 하지만 누가 더 조금 더 정답에 근접하게 그리고 누락 없이 누락하기 마련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저도 이거 쓰다가 좀 전에 강의를 그렇게 준비하고 해와도 D를 지금 빠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다가 지금 이제 저는 강의 현장이니까 금방 발견하고 다시 뭐 수정하고 하지만 물론 수험 현장에서도 답안을 쓰다가 놓친 걸 또 캐치해서 뭐 보완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배운 대로 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50점대 뭐 초중반, 뭐 40점대 뭐 초반, 중반, 후반 이런 점수대에 분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보시고 저렇게 복잡한데 이렇게 너무 질에 겁먹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최대한 따라오는 데까지 이해하시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장을 잘 요약 정리하시는 훈련을 하셔서 답안을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요.
모범 나범 보고 그대로 뺏겨 쓰는 것도 방법, 뺏겨 쓰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먼저 이해를 하시고 논리를 이해하시고 하나씩 이렇게 판단하시면 자기만의 언어로 이렇게 숙달되는 그 실전 갈 때까지는 숙달이 될 겁니다. 자, 을보험사의 대인배상 원투했고요. 갑보험사의 무보험 자동차상해. 갑보험사에서 무보험 자동차상해 피보험자는 A죠. 김영표보험자.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일반 과실 사고죠. 그러니까 배상 의무자가 없는 거죠. 그 무보험 자동차 사고도 아니에요. 피보험자 본인이 일반 과실 사고를 냈다는 거는 본인이 전적인 실수로 고의 또는 뭐 과실로 전적인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의 피보험 자동차 사고로 냈기 때문에 무보험 자동차 사고는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를 피해를 입어야 돼요. 그게 배상 의무자가 없다는 얘기가 곧 다르게 표현하면 무보험 자동차 사고가 아니다라는 의미, 그렇게 해석도 되기도 해요. 근데 가장 간명한 것은 본인이 100% 과실이니까 배상 의무자가 없다. 무보험 자동차 측에 배상 의무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답안을 정리하는 게 제일 간명하긴 하죠. 근데 100대 0 사고, 그래서 내가 100% 과실 사고다 라고 한다면 배상 의무자가 없는 건 명확하죠. 그리고 배상 의무자가 없는 사고는 결국은 무보험 자동차 사고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근거를 제시하셔도 되고, 제 모범 답안처럼 무보험 자동차 측에 배상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면책이다,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갑보험사 무보험 자동차상의 면책. 을보험사는 피보험자가 D는 무보험 자동차상의 피보험자 중에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인 승낙 피보험자죠. 그럼 D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자동차가 무보험 자동차가 아니에요. D에 대해서 대인배상 제가 이걸 아까 부책인데 X를 했네요. 제가 말은 아마 부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부책입니다. 부책. 저게 아마 면책이 아니다라는 의미로다가 제가 X를 친 것 같은데 부책입니다. 부책. 아마 이 영상을 돌려서 보시면 제가 구두로 설명은 DF에 대해서 대인배상2가 부책이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하면서 표시는 X로 한 것 같아요. 그게 면책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한 것 같은데 부책입니다. 그래서 D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만 상대방 자동차가 무보험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 갑보험사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신체 사고. A는 김영 피보험자 자격으로 자기 신체 사고 피보험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피보험 자동차 사고에 해당되고요. 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습니다.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피보험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고 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 신체 사고 부책. 을보험사는 D는 승낙 피보험자 자격으로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피보험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고 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부책. 그래서 D도 자기 신체 사고 부책. 최종적으로 갑을 보험사 담보별 면부책을 판단해 보았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벌써 한 1시간 60, 물론 앞에 도입부 빼면 한 40분, 35분 정도 걸렸는데요. 자세하게 이런저런 설명을 곁들여 가면서 여러분 또 실수한 것도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요 지문을 읽고요. 쟁점 파악하고 면부책 그리면서 결론 내리는 데까지 5분 내외, 7분까지, 최대 10분까지 걸리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약술 문제에서 그 시간을 벌충해야 되겠죠. 약술은 최대한 빨리 간결하게 쓰고 빨리 쓰고 간결하게라기보다는 빨리 쓰고 그 시간을 좀 아껴서 면부책에 좀 빌려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렇게 설명한 거를 우리 답안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한번 직접 답안을 보면서 혹시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수정을 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답안 쓸 때요. 답안 쓸 때 여러분 타이틀을 꼭 이렇게 달아주세요. 제일 상위 타이틀을 갑보험사, 그리고 이제 을보험사가 있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한 판 더 써주는 거죠. 제일 상위 타이틀을 보험사,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관계를 자배법과 민법. 실전에서는 자배법과 민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얘기가 없더라도 그냥 손해배상 책임 관계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문구 하나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문구에 따라서 문구가 달라져도 내용이 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좀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하시오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배법과 민법으로 나눠서. 대신에 위에 보험사 타이틀을 따로 달아주고 왜냐하면 이 자배법상 운임자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좀 전에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이 보험사별로 다릅니다. 보험사별로 달라요. 각 보험사에서 지금 각 보험사에서는 A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을보험사에서는 C, D, E가 책임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이틀도 갑보험사, 을보험사 나눠줘야 되죠. 제가 한 몇 개 답안에서 보니까 그냥 쭉 나열했던데요. A부터 해서 뭐 C, D, E 이렇게 쭉 뭐 나열을 했던데 이건 아무런 우리 논술형 답안에서 아무런 맥락 없는 답안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타이틀이 목차가 없잖아요. 뭐 구분선이 없잖아요. 이게 뭐 누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건지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건지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는 뭐 A 이렇게 이제 주체를 열거를 했으니까 되는데 어느 보험사 쪽에서 논의되는 건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상위 타이틀을 보험사를 달아주면 각 보험사에서는 이 A가 자배법과 민법상 책임은 어떻게 지는구나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선이 지어지잖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달면 분량도 확보되고 모양새도 아주 보기 좋고요. 이렇게 쭉 뭐 나열하는 것보다 사실 나열하는 답은 논술형에서는 그런 답을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첨삭을 할 때 터치를 해드린 것 같은데 참고하셔가지고 좀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모범 답안처럼 을보험사 쭉 아까 설명드린 내용 나오죠. 뭐 조금 여러분이 쓰시는 답안보다는 조금 더 뭐 길 수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구두로 설명한 거를 이렇게 문어체로 문장으로 요약해서 압축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누가 더 깔끔하게 요약 정리하느냐 그 실력, 그 기술을 판단받는 거죠. 점수로 이렇게 되고요. 피해자에 대한 담보별 보상 책임 BDF 면책 사유가 없으므로 고의사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정리하기가 갑보험사는 뭐 어려운 거 없죠. 갑보험사는 어려운 거 없는데 을보험사는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잘들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뭐 간단한 거지만 산재 초과 손해는 보상한다 이런 거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린 내용 뭐 다 틀린 게 없죠. B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1부책, DF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1, 2부책, 무상은 배상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면책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무보험 자동차 사고가 아니므로 면책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기신체 사고 부책 됐고요. 피보험자 검토 쭉 나왔죠. 여기 약관 해석상, 논리상 성납피보험자가 로 보기 어려우나 실무 견해에 따라서 성납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김영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운전하였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본다. 얼마나 좋은 답안입니까? 아주 품격 있는 답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면. 약관상 면책사유 대인배상 1과 2를 반드시 나누자고 했습니다. 근데 얼추 많이 지켜주셨어요. 근데 한 분 정도가 대인배상 1과 2를 구분하지 않고 대인배상 1 여기서 그냥 바로 1, 2 이렇게 쭉 이어서 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대인배상 1 타이틀 따로 달고요. 2 타이틀 따로 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인배상 1 면책 사유가 다르고 2 면책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섞어서 논의하다 보면 나중에 조금만 이 문제도 복잡한데요.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타이틀을 구분하는 것은 어떤 문제든지 공통적으로 그리고 제가 제시한 이 모범 답안은 어떠한 문제에도 다 녹여낼 수 있는 공통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 달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구분해서 여기 있죠. 대인배상일 아까 말씀드렸죠. 약관상 면책 사유는 없지만 ABD에 대해서 자별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가 없기 때문에 면책이고 F는 CD와의 관계에서는 면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무책. E와의 관계에서는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면책. 혹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조금 여기 나와 있는 답안에 있는 내용을 뭐 빠뜨리거나 누락했다고 한다면 답안을 기준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답안과 제가 입이 또 반대로 나온 게 있다고 한다면 답안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이 맞는 거구나 설명하면서 저분이 좀 엉뚱한 말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고 답안을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피에 해당하지만 상대방 자동차가 모범 자동차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틀 달아서 쭉쭉. 지급보험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5분에서 7분, 길면 10분 사이에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다 쓰시더라고요. 제가 현장 강의 나가보면. 그 판단한 다음에 이제 본 답안 이렇게 써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써내려오다가 지급보험금은 바로 이 순간에 계산해서 연습지에다 계산해서 문제지를 보고 연습지에다 계산해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타이틀도 똑같아요. 갑보험사 그리고 담보 얼마나 심플하고 과학적입니까? 이거 뭐 과학적이라고까지 표현할 건 아닌데 얼마나 답안이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타이틀이 뭐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항상 제일 상위 타이틀은 갑보험사. 항상 일관되게. 아까 배상책임도 자율배법, 민법도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제일 상위 타이틀은 보험사. 그리고 하위 타이틀은 이제 보험 영역으로 오면 담보가 되는 거고요. 그 아까 배상책임 영역에서는 이제 민법이냐 자율배법이냐 이게 그 다음 타이틀이 되는 거고요. 자, 보험사, 담보, 그리고 피해자. 자, 어떤 분들은 목차 레벨을 좀 바꿔서 쓰시던데 되도록이면 제 목차 타이틀 레벨까지도 같이 맞춰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잖아요. 괜히 바꿨다가는 나중에 밑에 부상과 상해를 뭘로 해야 될지 막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별표를 했던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별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냥 이러면 끝날 거를. 그러니까 이 목차 단계 레벨도 저랑 같이 맞춰주세요. 로마 숫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괄호. 요거는 좀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죠. 로마 숫자, 아라비아 숫자 괄호, 그리고 괄호 안에 한글. 요 레벨을 지켜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더 이상 레벨을 넘어가면 답안이 너무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이상 안 넘어가도록 제 답안은 다 되어 있고요. 이 이상 레벨을 넘어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저와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제 목차 타이틀, 제가 제시한 목차 타이틀을 안 지키시고 뭐 더 추가했거나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안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보셨지만 넘어가는 거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써 5단계인데 6단계까지, 5단계도 사실 길어요. 5단계도 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이 레벨을 가지고 목차를 다시면 좋다는 말씀 드리고. 자, 갑보험사 B. 이거는 거의 다 맞췄습니다. 갑보험사 B는 어렵지 않으니까. 1,000만원 중, 부상 1,000만원 중 지문에 나와 있죠. 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 1,000만원 중 한도액 240만원. 거의 다 맞췄습니다. 틀리신 분 없더라고요. 장애는 뭐 그대로 한도액 범위 내니까 여기는 B는 대인배상 원만 부책이니까 한도액을 따져야 되죠. 얼마 중 얼마. 기억나시죠? 대인배상 원과 자기신체사고는 급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 중 얼마. 꼭 기억하시자고 했습니다. 1,000만원 중 한도액 240만원. 됐고요. 여기 D는 상대방 차량 탑승자죠. 상대방 자동차 탑승자. 자, 요거 허위동성 감액 적용을 할 때 아까 제가 지문 읽을 때 말씀드렸는데 허위동성 감액이 뭐 과실 포함 몇 프로다 이렇게 하면 양측 모두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D는 상대방 자동차 탑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문에
동성자 과실 몇 프로고 호위동성 감액 몇 프로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합쳐가지고 합산해가지고 몇 프로다. 대부분 그렇게 나올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양측 모두 다 적용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0% 적용하니까 80 곱하기 80%에서 800만 원, 400만 원. 이것도 거의 다 맞췄고요. 틀리신 분들 거의 없습니다. 답안이 굉장히 물론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고 이렇게 제출 안 해주신 분들도 많아요. 안 해주신 분들도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자신이 없더라도 제출하셔서 첨삭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F 역시 1000만 원 곱하기 80% 해서 800만 원 지급 이렇게 되고요.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앞에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냥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왜 면책인지를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또 직업보험금 계산편에서 구구절절히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앞에서 다 논의했기 때문에 면책인데 왜 면책이다를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해도 무방한 거죠. 자기 신체 사고. 자, 요것도 우리 일반 과실에서 100대 0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과실이 없는 쪽에 민법상 책임이 없다는 거와 자배법상 책임은 내 차 승객에 대해서만 고의 또는 자살 행위가 없는 경우에 책임을 진다는 거. 요거 많이 놓치는데 요거 많이 놓쳤어요. 치료비 500만 원이죠. 여기는 이제 성형 포함인데 지문에 보면 치료비는 500만 원입니다. 근데 전부 1000만 원 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진짜 현장 강의면 이거 우리 맴매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틀립니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이것도 오답노트에서 얼마나 많이 제가 부르짖었습니까? 오답노트 지금이라도 한번 펴보세요. 이거 매주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공제이익이 없는 사고. 공제이익이 없는 사고에서 이거 틀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틀렸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되겠니? 이 얘기도 많이 했고 그 오답노트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제 육성을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하는 그런 언어를 그대로 오답노트에 실어놨기 때문에 보시면 제가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답노트 보시면. 이거 얼마나 강조한 쟁점입니까? 그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그리고 어떤 분은 요거까지는 또 체킹을 했어요. 공제이익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또 한도액 적용한다는 건 또 모르셔.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지급한다. 공제이익이 없는 사고이므로 실제 소요된 치료비 500만 원 지급 이렇게 쓰신 답안도 있어요. 두 가지를 챙겨야 되는 거죠. 공제이익이 없는 사고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지급하되 한도액 적용을 한다. 아시겠죠? 답안을 보시는 순간 저거 많이 강조한 건데 이것도 깨로운 선생님한테 또 혼나겠네. 이런 느낌을 받으신 수험생들 많을 텐데요. 자, 다음 2회차부터는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연배상 일과 자기신체 사고는 반드시 얼마 중 얼마 마음속으로 그리고 공제이익이 없는 사고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명확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호위동성 감액 적용하고요. 여기 갑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1000만 원 곱하기 80%는 800만 원 마이너스 갑보험사 지급액 800 하니까 영원으로서 지급할 금액 없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아무렇게나 쓰셔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차액을 지급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앞에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고 남은 그 차액을 지급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을보험사에서 지급할 금액은 없게 되는 거죠. 무보험 자동차 상해 이렇게 되고요. 자기 신체 사고 실제 손해액 이거 실제 손해액이란다. 공식 실제 손해액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공제액인데 부상과 상해를 반드시 나누라는 거. 이거 놓치신 분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나누라고. 안 나누면 공제액도 못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한도 적용도 못해요. 어떤 한도 적용합니까? 합산하는 순간 부상 한도 적용할 거예요? 장애 한도 적용할 겁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합산해가지고 1,500만 원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공제 이렇게 계산하는 순간 나중에 산출된 금액 이걸 한도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때 부상 한도 적용할 거예요? 장애 한도 적용할 거예요? 막 이런 면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부상과 장애는 각각 산출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강조한 쟁점입니까, 이거? 각각 반드시 이렇게 구분해서. 설사 아까 위에 제 모금도 한번 보시면 장애는 손해가 없더라도 뭐 굳이 제가 이게 공간까지 확보해가지고 지금 금액 없음, 뭐 손해 발생 사실 없음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제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좀 챙기시고요. 보험자 대위권은 묻지 않았으니까 쓰지 마시고요. 묻지 않은 것은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보험자 대위권에 대해서 쓰라고 안 했기 때문에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시간, 긴 시간 풀이 강의와 오답 풀이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오답 노트는 2022년도 오답 노트는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구두로 이런 거 많이 틀렸습니다. 구두로 정리해드리고 말 건데요. 왜 2022년 오답 노트는 따로 안 만드느냐? 제가 배포해드린 2019년, 2020년, 2021년 오답 노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채점하면서 보니까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9년, 20년, 21년, 3년치 그 오답 노트 다 보시면 2022년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답 풀이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별도로 문서로 안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포해드린 오답 노트 보시고 제가 강의 중간에 요거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오답에 대한 풀이를 해드릴 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할 때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답안이 좋습니다. 답안이 좋은 게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하는 강사도 설명하기가 녹록지 않고 답안 쓰라면 나도 못 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만큼 간절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건 진짜입니다. 와, 이거 나한테 저는 보고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또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실수가 문서상으로도 실수가 나오고 또 강의할 때도 실수가 나오는데 여러분 답안을 보면 이걸 어떻게 썼지 할 정도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여러분들이 간절해서 써내시는 것 같아요. 간절하면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남은 기간 수험에 임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잠깐 끊었다가 약술 강의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